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좀 오래간만에 하는데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차트 분석. 차트 분석 중에서 잠깐 제가 어디까지 강의를 했죠? 이거 또 이게 해킹 들어가지고 또 얘가 안 되네. 아유,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버퍼링이 일어나 해킹이 들어왔는데 LTE가 되게 이게 느려요. 얘는 3G도 이렇게 안 가겠어. 왜 지금 안 때려? 잠깐만, 저희가 봉 차트 분석을, 잠깐만, 차트 분석 12년 분석 1년, 이제 1년 12년 분석까지는 제가 했군요. 근데 이게 차트 분석은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한 기초적인 거고, 이거 가지고 차트 분석을 이해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고요. 예전에 저기 5가지 지수에서 기초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끝없이 이게 추적 분석을 하면서 요거를 해야 좀 알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봉 차트 분석까지는 했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봉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좀 여러분들은, 이게 보통 봉 차트 분석은, 이게, 잠깐만요. 안 쳐져. 봉 차트는 크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일봉. 두 번째, 주봉. 세 번째, 월봉. 이게 다 이제 월가 쪽에서 다 넘어온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상황하고 약간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해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안 보는 게 오히려 저의 경험은 그래요. 주관적이지만, 그냥 이게 주봉을 안 보시는 거를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해드려요. 괜히 주봉을 보잖아요. 더 헷갈려요. 그리고 세력들이 주봉 가지고 이게 장난을 많이 쳐요. 이게 보통 5일선, 그리고 21선인가? 21선, 61선으로 해가지고, 이 선을 만들어내, 얘네들이.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이게 주봉 차트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서양에서는 예전에 급여나 뭐든 이게 하는 걸 주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주봉이라는 게 이게 발달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말 결산이 있기 때문에 월봉을 이렇게 이게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왜 네 마음대로냐, 이게. 그래서 보통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장난을 칠 때, 얘네들은 이게 보통,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주봉 자체를 안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저도 주봉을 잘 안 봐요. 왜? 주봉을 보면 저도 이게 더 헷갈리고 이게 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주봉을 잘 직관적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냐, 이게 61선이고요. 주황색이. 여기 왜 안 써있지? 이거를 적었구나. 광고를 좀 지워야겠어요. 광고를 제가. 그리고 이게 60일선하고 2가지의 선을 좀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워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죠. 60일선하고 사람과 강아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같이 가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차피 집에 들어갈 때는 어느 순간에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보통 이게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치 이 강아지가 5일선 것 같아요.
초록색이 광아지 같은 오일선과 같고, 마치 요게 저기 주봉에 보면 저기 61선은 마치 사람과 같아요. 근데 이게 서양 쪽에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서로 교차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누가? 세력들이 그걸 만들어내요. 왜? 여러분들을 저 꼬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1선과 5일선, 21선의 움직임에, 예를 들면 61선과 5일선과 21선이 클로스가 되면 급등을 한다는 뭐 이런 저기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을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61선과 5일선과 21선을 크로스를 일부러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고요? 주가를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 계산을 해요. 이제 요즘은 그걸 AI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세력들이. 이게 월가 쪽에서 다 들어온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AI가 그걸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 사람이 할 때보다 그 오차가 굉장히 이게 없고 거의 이게 정확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주봉 보면 5일선과 21선, 61선이 클로스가 되면 그때는 급등을 한다는 이런 법칙이 다 이게 책으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로 이 5일선과 21선과 61선을 크로스 하게끔 차트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 가지 추적 분석을 했는데 그런 흔적들을 제가 많이 세력들을 이게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세력 같은 게 주봉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력들한테 많이 당해요. 밥되기에 딱 좋아요. 주봉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봉 자체를 그냥 분석 안 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는 월봉이 이게 좀 이게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정확하게 이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봉을 자주 봐요. 왜냐하면 일봉 모양을 보면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게 포착하기가 좋아요. 그 일봉을 갖다가 얘네들 움직여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서양에서 온 세력 작전에 이거 애들이 다 서양에서 오기 때문에 서양은 주봉을 주로 봐요. 왜? 주봉이 이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 기법이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봉의 모양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여기 뭐냐. 세력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양이고, 쟤네들은 양치기 소년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 걔네들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끄달려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강의가 나오면 이제 또 월봉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 생길 건데, 뭐 그래요. 월봉으로 여러분들은 길게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봉하고 일봉 자체를 아예 안 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이게 보통 단타 치고 이게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봉하고 주봉을 많이 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력들이 다 여기서 장난을 쳐요. 근데 월봉 가지고는 장난칠 수 있는데 장난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보통 일봉 가지고도 많이 장난쳐요. 단타는 애들 일봉을 다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봉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일봉을 안 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막 주식시장 입문한 분들은 일봉 쪽을 많이 이렇게 막 연구하려고 하잖아요. 세력들의 밥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트 분석을 하다가 이거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주봉하고 일봉은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런 봉은 일봉하고 월봉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안 하기로 제가 좀 결정을 했어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분석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세력들의 최면에 걸려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끌려가요. 그게 안 돼. 이제 저 같은 분은 그거를 이제 추적 분석을 역으로 해서 그거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봉과 주봉을 이걸 갖다가 이거를 추적 분석을 하잖아요. 얘네들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력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그런데 세력들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와. 이게 세력들의 최면에 걸려.
얘네들도 최면을 거래요, 심리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통해서 뉴스나 이런 데 언론 쪽으로 서고, 저기 아니면 찌라시 쪽으로도 이게 정보를 퍼뜨려서 심리전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심리를 다 흔들어요. 이게 어디까지 심리가 흔들려냐면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흔들려요, 심리가. 얘네들 심리까지도 흔들어버려, 얘네들은. 이런 날고기는 기관 투자자들도 얘네들한테 심리가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의 심리가 안 흔들릴 거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봉이나 주봉을 역추적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얘네들의 어느 순간에 최면에 빠져요, 그걸 추적 분석하다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좀 권유해 드리는 거는 월봉을 좀 이렇게 월봉만 분석하는 방법을 이게 좀 권유해 드려요, 저는. 그 월봉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월봉을 한 12년으로 해가지고 12년으로 가지고 월봉을 분석하기를 저는 왜냐하면 12년을 왜 적었냐면, 옛날에 경기 12년 경기 봄 마치 1월에서 12월 달이 있듯이 1년에서 12년 주기로 해서 경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1월에서 12월까지 있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월봉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게 보여요. 근데 얘네들이 세력들이 월봉 가지고 장난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주봉이나 일봉 가지고 장난치기 쉬워요, 얘네들은.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일봉하고 주봉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의 심리 전술에 빨려 들어가요. 기관 투자자들도 얘들한테 당해요. 그 찌라시도 막 하고, 이게 정보 같은 거 흘려가지고, 하다못해 이게 우리나라 최고 기관 투자이 대빵 기관 투자가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 애들도 당해요. 근데 연기금 애들도 당하는 거 몇 번 내가 그걸 확인 해봤는데, 이게 얘네들한테 보통 연기금까지 이게 속일 정도면 우리나라에는 그럴 만한 규모의 세력들이 없고, 보통 이게 월가액들이 장난을 쳐요. 근데 월가액들은 이게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와 여러 가지 미국의 주식 주가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정보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대빵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도 얘네들도 속여요. 그걸 내가 몇 번 속이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연기금이 거기에 넘어가지고 당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 왜냐면 연기금 중에서 최고 대빵 날고 기는 양반들 다 모이는 게 연기금이에요. 근데 연기금 애들도 얘네들한테 당해요. 보통 국내 세력 애들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월가에 있는 연합적으로 여러 작전 세력들이 같이 연합해서 대한민국 이게 주가를 흔들 때 한번 들어와요. 그럼 연기금도 당해, 얘네들한테. 연기금도 당하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연기금이 당할 정도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 투자들 다 당해요, 얘네들한테. 얘네들한테 외국인 기관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고, 외국인 작전 세력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외국인 세력들한테 이게 당해. 월가액들이에요, 대부분. 전 세계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 유럽 쪽은 거기는 자본주의의 옛날 금융이 다 붕괴가 됐어요. 이게 힘이 없어, 유럽 쪽은.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미국 월가 쪽에 대부분 힘이 다, 왜냐면 얘네들은 달러가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작전 세력은 무슨 다 상관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축통화 이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암암리에 다 이게 밀실 거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리 이게 달러에 대한 유동성 같은 정보를 미리 얘네들은 이게 미리 이게 얘네들은 미리 알아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유럽 증시까지 다 흔들어 버려, 얘네들은. 이게 틀려요, 이게 월가들은. 월가 작전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 작전 세력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소규모, 그냥 중소기업 정도고,
저기 이게 월가 쪽은 이게 장난이 아니야. 걔네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이게 굴리기 때문에 정보를 만들어내고 세계의 그 유가 시장이나 금속 이게 아니면 옥수수 같은 곡물 시장까지 다 흔들어 버려요. 그것까지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기관 투자들이 많이 당해요, 실질적으로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12년 주기로서 월봉으로 이게 보잖아요. 이 월봉은 속일 수가 없어. 12년 주기로 해서 월봉을 보면. 그럼 12년 주기로 해서 얘네들이 한 번씩, 이게 우리나라로 해먹으로 들어와요. 이게 저건데 옛날 소로스가 그걸 많이 해먹었어. 일명 그걸 갖다 소로스 사태라고요. 소로스가 들어오면 저기 그 나라의 주가가 그냥 저기 개박살이 나요. 그 소로스 사태라고 해요. 소로스가 중국 증시에 들어가잖아요. 중국 증시가 완전 이렇게 개박살이 나고, 그 소로스가 러시아 쪽으로 금융시장 들어가잖아요. 러시아가 옛날에 한번 러시아가 금융위기를 한번 거의 그 문턱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소로스 사태라고 그 일명.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길게 이거를 보면 이런 세력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완전 개박살을 내놔요, 그냥. 그리고 싸게 주워 먹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떡상 해놓고 이제 먹고 튀어요, 이제. 이런 세력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걸 알면 어느 순간에 이유 없이 다 이게 완전히 개박살이 나 있어. 어느 순간 주가가 이유 없이 개박살이 날 때가 있어요, 좀 약간. 근데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지수를 흔들어 가지고 그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 이게 회사 같은 데 개박살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시장을 너무 가까이 있는 것봐도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걸 그래서 권유를 해드려요. 그럼 얘네들이 국제적인 애들이 연합 작전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주가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우리나라하고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얘네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그걸 해먹어요. 얘네들은 해먹어요. 이게 이번에는 대한민국 증시를 흔들어보고 해먹고 다음에는 일본 증시, 일본은 잘 안 흔들려. 원체 보수적이고 저기 때문에. 그럼 중국 증시 흔들어먹고 한번 해먹고, 중국 증시 한번 쭉 올렸다가 이게 퍽 꺼지고 쭉 올렸다가 퍽 꺼지고 하는 중국 증시 지수가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 이게 돌아가면서 해먹어, 얘네들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근데 그거를 알면 얘네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개박살 낼 때 얘네들은 자기네 나라 미국 증시도 개박살 내요. 근데 잘 못해. 왜? 자국이기 때문에 자국의 우리나라 같은 금융감독원 같은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째려보기 때문에 자국의 그 증시는 개박살 잘 못 내. 잘못 나중에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근데 외국에 있는 나라들은 개박살 내고 다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해먹기가 좋아, 얘네들이. IMF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들어와서 해먹어, 얘네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좀 증시시장에 있다가 이게 제 국제적인 연합 작전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한번 이렇게 연합 작전으로 들어와, 얘네들이. 그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여의도 상륙작전이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그럼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은 손잡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은 손 안 잡고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 애들도 털어먹어요, 얘네들이. 그럼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도 또 당해요. 얘네들도 털어버려. 얘네들은 기관도 털어버리고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에도 또 털어먹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작전 세력도 얘들한테 당해. 이게 보면 그게 그 일명 예전에 소로스 사태라고 해요. 소로스가 한번 개박살 내려와. 그러면 그때 해먹고 가. 그럼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씨발 이거 당했구나 이제 하죠.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게 당한지 몰라. 그때는 이제 다 기관이나 이제 여러 세력들에 개인 투자들도 다 당하지. 이제 이런 외국인 작전 세력들한테 당해. 월가 쪽이야. 외국인이라면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인데 대부분 월가 쪽이에요. 얘네들 말도 안 되는 기축통화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저기 강의를 포기했어. 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걔네들은. 이게 대부분 유태계 애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유태인, 옛날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유태인 애들이에요. 유태인 월가 유태인 금융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거의 90%가 다 유태인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커면, 이것도 유태인 또 대학살이 일어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유태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유태계, 이게 휴머니스트도 많아요. 이게 괜찮은 사람들. 근데 좀, 머리가 원체 좋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나쁜 짓도 잘 해먹어. 잘 헤쳐먹어. 사기도 잘 헤쳐먹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찝찝하네. 여기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왜 12년 주기로 월봉으로 왜 분석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월봉에 대해서 중요성과 왜 월봉을 보여야 하는지, 이런 국제적인 세력들 월봉 가지고는 장난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월봉을 보면 월봉 12년 주기로 보고 12년 간격으로 이렇게 주기를 봐요. 12년 월봉, 12년 또 월봉. 그럼 이게 보통 12년 간격으로 예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 그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전에, IMF 사태, 그 전에 뭔 사태가 있잖아요. 그 사태 전을 이게 12년 주기로 해서 그 사태가 일어날 때를 1년 4개 중에 12월 달 겨울로 들어가는 12월로 계산하고 그 4개로 비유해서 이게 분석이 들어가면 그냥 보여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쉬워요. 세력들한테 안 닿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월봉으로 해서 12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 그룹을 12년 해가지고 그룹으로 분석을 하기를 여러분한테 이게 권유를 해드려요. 이제 12년 분석을 하기를, 월봉 12년 분석으로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일부를 끊고요.